그리고 잭시믹스 그리고 브랜드엑스 팬과 주주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뭔가 좀 베네핏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구독자들 위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쿠폰을 좀 마련을 했고요. 요 보시는 분들만. 네네네. 요 영상 보신 분들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걸로입니다. 잭시믹스닷컴의 순 방문자가 이제 400만 명 정도 되고 회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20만 명. 저희가 작년만 해도 한 해 동안 판매한 그 제품의 종류의 수가 3,200개 정도. 아니 그냥 색깔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계속 사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일단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박희종 부대표님. 그 뭐 꽁대 식당 닭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이제 대표이사님, 창업자 분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또 완강히 이렇게 저기 하시는 바람에 부대표님. 근데 사실 박희종 부대표님이 뭐 경영, 재무, 또 IR까지도 직접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가면 직접 만나서 IR까지 다 해주신다면서요? 그렇죠. 뭐 다는 못 하는데 그래도 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되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기업이더라고요. 특히 소비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우선은 박희종 부대표님 자기 소개 한번 하고 갈까요? 저는 그 잭시믹스에서 뭐 경영하고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박희종 부대표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잭시믹스, 저희 회사가 이제 크게 잭시믹스 부문하고 경영 전략 부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잭시믹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를 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을 총괄을 다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우선은 브랜드엑스 이 사명 이름이 뜻이 뭐예요? 어디에는 이제 브랜드하고 X 이렇게 쓰고 막 표시하던데. 상장 그 코드명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으로 돼 있고요. 그 뜻은 뭐 저희가 브랜드를 뭐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냥 끊임없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만드는 회사라서 브랜드하고 이제 X는 이제 뭐 무한대라는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참 요즘에 이제 복합 기업들의 시대다 보니까 뭐 회사의 정체성을 여쭤보는 게 약간 좀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패션 기업일까? 아니면 마케팅 기업일까? 아니면 뭐 요즘에 많이 한다는 미디어 커머스일까? 뭐 D2C일까? 이 회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IPO 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일단 미디어 커머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뭐 저희처럼 브랜드를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던 시기였고 그런 회사들을 뭐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라 이제 불렀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라는 그 걸 가지고 이제 상장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매출의 대부분이 잭시믹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패션 기업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룰루레몬 뭐 지금도 뭐 좋지만 룰루레몬이 또 잘 되고 있을 때라서 이제 패션 기업으로 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설명하기 아직도 어렵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뭐 패션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일단 잭시믹스만 해도 패션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도 하고 있고 뭐 보시다시피 뭐 등산 스틱도 만들고 운동 기구도 만들기 때문에 그 패션 기업으로는 좀 한정 짓기는 또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좀 저희 회사를 좀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회사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도 좀 속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고 이게 뭐 패션주냐, 뭐 미디어 커머스는 사실 이 뭐 섹터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다르게 저희가 좀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팔색조 같은 회사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뒤에
이거는 이제 다 잭스믹스죠. 네. 예. 브랜드 옷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신발도 있고 앞에 보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화장품류를 뭐 색조 여기는 이제 립 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출시한 이제 기초 라인도 있고 뭐 크림이나 뭐 에센스. 또 그 브랜드 X가 미디어 커머스 이제 또 마케팅 잘하는 회사답게 지난주부터 와가지고 이거를 많이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성 화장품인가? 그렇죠? 이런 것도 몇 개 이렇게 깔아주셨는데 요 앞에 건 여자 거죠. 그렇죠. 뭐 남녀 저희가 운동 후에 사용하는 이제 제품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색조는 여성들이 좀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요새 남성들도 색조를 좀 해서 하는 거 맞나? 이거 제가 지금 꺼져 있는 스마트폰 깜깜한 화면 바탕으로 그냥 칠하고 있는데 색깔이 안 보이네. 잘 보여요. 여자 거 준 거 아니죠?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얼굴에 뿌려보고는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나중에 뿌려보겠고요. 이 회사 제품군이 엄청 많습니다. 뒤에 옷도 그렇고 저도 요거 보이나? 이거 잭스믹스 입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게? X에? 네네 X이고요.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했을 때 쓰던 이 로고는 이제 이거고 저희가 남성 라인 런칭하면서 좀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변형한 X를 만들었죠. 저게 다른 거였어요? 네네. 똑같은 X인데 여성 라인, 남성 라인 이렇게. 제가 저걸 캐치를 못했었네. 조금 생긴 게 다르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보면은 진짜 등산 스틱도 있고, 뭐 마스크도 있고, 요거는 뭐야? 마사지 볼. 마사지 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걸 그냥 다 막 요가라고 막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그 헬스 관련된 쪽으로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지금 모델이 그 제시는 계약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김종국 씨도 끝났고. 지금은 2PM. 한계를 넘어 대세를 열다. Creative Wear. 잭스믹스. 2PM이 이제 메인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화장품은 이제 이준호 씨가 운동 끝나면 이온세라 하셔야죠. 운동 끝나고 이온세라. 알죠? 요즘 이준호 씨가 그 무슨 드라마 나왔다 엄청 떴다면서요? 네네. 옷소매 붉은 끝동. 그래요? 저는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이런 막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포토카드? 사람들이 헷갈리면 어떡하지 나랑? 이거 뭐야 이거? 트럼프 연예인 포토카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PM은 이제 추억의 그룹인 줄 알았는데 브랜드 X랑 만나가지고 다시 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회사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박기정 부대표님 계속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영역이 많아가지고 일단 잭스믹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가 볼게요. 잭스믹스 이거 브랜드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강민준 대표님이 이제 지으셨는데 그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어떤 알파벳을 쓸 건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브랜드에 쓰면 좋은 알파벳과 쓰면 안 좋은 알파벳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 디자인적으로 예쁜 알파벳을 이제 조합을 해서 브랜드 명을 좀 저희가 많이 써요. 뭐 잭스믹스도 그렇고 뭐 휘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예쁜 알파벳과 뭐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좀 지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믹스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애슬레저라는 단어가 이제 유행하기 전에 이게 어쨌든 일상과 운동을 함께 겸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으신 거구나. 이게 또 이제 저도 마케팅을 좀 재밌어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또 쓰면 안 되는 알파벳이 또 있나 봐요. 그렇죠? 쓰면 안 이쁜 알파벳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안다르, 뮬라 이런. 너무 막 던지나? 룰루레몬은 어떻습니까? 네이밍 쪽으로 봤을 때. 뭐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룰루레몬까지는 이제 칭찬을 해주시다. 잭스믹스가 추구하는 뭐 어떤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좀 처음에는 그때 IPO 할 때쯤 막
김종국 씨 나오고 막 제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뭐 파워풀한 이미지 이런 걸 지향하나 이렇게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당시에 뭐 김종국 씨나 이제 제시 씨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모델을 선정을 한 거고 2PM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희가 아무래도 연령대가 아주 낮은 연령대보다는 그래도 좀 자기를 이제 가꾸는 이제 여유가 있는 연령대가 보통 3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봤을 때 운동을 하는 진짜 운동을 하는 연예인들 뭐 요새는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 이제 정말 운동에 진심인 연예인들을 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원래 2PM이 옛날에 짐승돌 이렇게 나왔던 그룹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잭시믹스가 처음에는 그 레깅스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걸로 좀 많이 유명해졌었는데 지금은 제품군을 되게 많이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는 뭐 신발도 그렇고 아우터류도 나오고 있고 아 맞다 무슨 뭐 그러니까 등산류도 그렇고 저 뭐지 뭐 골프류 쪽으로도 뭐 이제 하신다고. 네네. 저희가 올해 한 5월 정도에 이제 정식 골프 라인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것도 잭시믹스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은 그냥 이제 골프 웨어 스타일로 그냥 만든 거고 맞아요. 이번에는 아예 잭시믹스 골프 웨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로고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뭐 레깅 스타일이나 아니면 라운드 넥이라든지 이런 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이제 카라티가 있길래 근데 약간 요 지점에서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익히 봤던 레깅스라든지 요가복이라든지 막 헬스장 분위기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좋게 말하면 확장이 되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어떤 브랜드의 가치가? 이런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일단 중심 키워드가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된 이제 패션은 이제 사실 뭐든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얘기를 해. 이거 지우라고? 이게 왜냐면은 너무 빨개? 그러니까 이게 뭔가 펭귄 같아? 진지한 내용 갈 때 너무 진짜? 나는 지금 내가 안 보여. 펴가지고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돼. 야 이거 너무 빨갛잖아. 넣어야겠다. 야 이거 너무 빨갛네. 저도 아까 중간에 한번 웃을 뻔. 진짜? 됐지. 예, 됐다. 당황스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하다 끊겼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일단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하다못해 이 화장품도 저희가 이번 CF의 이제 메인 이제 카피가 운동 후에 뭐 하세요? 이게 이제 카피거든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뭐 하세요? 저 운동 끝나고 뭐 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것들은 이제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죠. 하여튼간 운동이라든지 본인을 가꾸는 영역은 브랜드 X의 그 X 그 무한대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요게 근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고가잖아요. 잭시믹스는 좀 어때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봐야 될지 가격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체성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일단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 가격이냐 이걸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요. 뭐 일례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예쁘게 옷을 만들어서 이제 산에서 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의 이제 원가가 나오고 그럼 판가가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 일단 한 8, 9만 원만 넘어가도 잘 저희가 셀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중심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구매가 용이한 가격대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한 4만 원에서 이제 한 6만 원 이 사이면은 이제 고객들이 좀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어서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가장 판매가 용이한 가격대의 제품을 좀 주로 출시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고요.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모품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땀을 흘리니까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매일매일 좀 다른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러 이제 보통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력 상품대가 한 벌에 19,000원에서 한 29,000원 사이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격대는 돼야지 이게 소모품으로서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저희 와이프가 네. 요가도 하고 그 뭐지? 어디 막 매달려서 하는 거? 필라테스. 막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레깅스 같은데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레깅스를. 그래서 아니 그냥 색깔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계속 사더라고요. 네. 운동하러 갔는데 남들이 또 이제 시선이 있으니까 또 이제 매일 같은 옷을 또 입고 가기에는 좀 그렇죠. 이렇게 항상 새로운 옷을 입다 보면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운동에 더 집중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이 팔고 계시는. 네네. 브랜드 X가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겟 분석을 통해서 가격도 마찬가지고 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창구들도 그렇게 다 이제 노려서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약간 네네. 그런 쪽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사실 매체라든지 뭐 마케팅의 이런 창구를 네. 크게 제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잭시믹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400만 명 순 방문자가 있거든요. 자사몰에? 네네. 잭시믹스닷컴의 순 방문자가 이제 400만 명 정도 되고 한 달 순 방문자? 네네. 그다음에 회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특정 매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제 효율을 봐가면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잭시믹스닷컴에만 회원이 네네. 220만 명. 네네. 엄청 많네요. 그렇죠, 많죠. 회원도 많고 트래픽이 일단 400만 명이 넘으면 웬만한 그 요새 커머스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네네. 패션 플랫폼도 있고 네. 뭐 식품, 식음료 쪽 플랫폼도 있는데 그런 이제 핫한 플랫폼보다도 사실 방문자가 많은 경우이죠. 오, 그러네. 진짜 월 순 방문자가 400만 명. 네네. 요건 이제 제시믹스닷컴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시믹스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맞다. 제시믹스가 대충 한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면? 한 80% 정도? 80% 정도. 이제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되게 많습니다. 휘하, 믹스투믹스, 국민상점, 포켓도시락, 닥터 셀팜, 거꾸로당, 국민파티, 젤라또 팩토리. 국민 PT. 네. 파티 아니었습니까? 네네. PT. 이거 괜히 제가 좋아했네. 네. 국민 파티.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휘하는 이제 위생과 청결을 키워드로 한 이제 브랜드이고요. 예전에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칫솔 살균기 제품도 있고. 이거 제가 비누인 줄 알았는데. 네네. 휴대용 칫솔 살균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이거 뭐 이어팟 이건 줄 알았는데. 네네네. 여기다 이렇게 칫솔 끼워서 네네. 가지고 다니는. 네네. 그러니까 위생이나 뭐 청결을 키워드로 하는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는 브랜드이고요. 그 다음에 젤라또 팩토리라고 저희 젤 네일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는 이제 홈뷰티 카테고리 안에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나를 이제 꾸미는 이제 제품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젤 네일 이제 손톱에 이제 붙이는 스티커류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국민 PT 이거는 저희가 새로 이제 아니고 PT. 네네. 네. 저희가 새로 이제 IT 앱, IT 플랫폼, 네. 그러니까 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2월 말이나 뭐 3월 초에는 이제 런칭을 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운동계의 뭐 야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 주변에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앱을 열어서 주변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곳, 운동을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강사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뭐 쓰리케어라든가 뭐 국민상점, 뭐 거꾸로당 이런 것들은 저희 자회사 중에 그 브랜드 X 헬스케어라고 그 식품 쪽을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좀 다이어트, 뭐 간편식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이고 이제 그런 브랜드입니다. 믹스투믹스는 믹스투믹스는 저희 브랜드 X 코퍼레이션에서 만드는 그 패션 브랜드이고요. 그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운동 쪽이면은 믹스투믹스는 약간 스트릿 쪽. 스트릿 패션. 네네. 그러면 이제 패션, 그 다음에 뷰티, 청결, 식품, PT 이렇게 네네. 다양하게 있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국민 파티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국민 파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운동하는 것도 이제 노는 거랑 연결이 되니까요. 네. 요것들이 결국은 브랜드 X의 어떤 그 마케팅 역량하고 결집이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이게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많다고만 좋은 거냐. 네. 여러 가지 이제 벌려놔서 아무거나 터져라 이건 또 아닐 테니까 그 전략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제 리소스가 얼마나 되느냐가 일단 중요한데 네. 사실 이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키우는데 이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인력 그다음에 회사에 이런 이제 역량을 쏟아붓는 그 정도가 그렇게 아주 과다하지는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뭐 잭시믹스도 뭐 예전에 이수연 대표님이 한 4-5명으로 시작을 했던 브랜드 있고 휘하도 뭐 한 2명 정도, 믹스투믹스도 한 2명 정도. 이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들과 비용이 들어가진 않죠. 제가 아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네네.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네. 본업의 경쟁력까지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X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물건을 파는 회사들이 네. 보통 이제 저희처럼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냥 물건을 만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 OEM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기획과 좋은 MD만 있으면은 사실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고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역량이 필요하다거나 좀 공력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매출이 올라갔을 때 네. 이걸 더 이제 점프를 시키고 싶은 이제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 마케팅비를 그때 많이 넣는다던가 물건을 좀 많이 발주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진 않죠. 요즘에서 이제 드는 의문, 요즘에 뭐 카톡 상단에 뜨는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중간 어디에 뜨는 광고들, 뭐 페이스북 중간에 뜨는 광고들 보면은 이게 이제 맞춤형 광고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일단 질적인 거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 양적인 걸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 회사들은 일종의 노출 광고, 물량 투입을 통해서 양적으로 볼륨을 먼저 키우는 회사 아닐까. 결국은 그게 마케팅의 전부 혹은 대부분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브랜드의 이런 그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좀 다 다른데 그 초반에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신제품을 런칭을 했을 때 대부분 한 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예산을 보통 투입을 해서 효율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가 일어날 때까지의 이 효율을 쭉 측정을 해서 뭐 몇 프로 이상이다라는 저희 이제 내부의 기준이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효율이 나와주면은 이제 광고 비용을 증액을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은 사실 뭐 물량이라기보다는 효율 위주로 이제 브랜드가 커 나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물량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차근차근 효율 중심으로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율 측정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되게 중요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뭐 이름을 이제 메타라고 바꿨습니다만 뭐 주가 이제 급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성장의 한계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고객 정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제한을 가하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해야지 적은 비용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브랜드 X의 어떤 마케팅 효율 측면에서도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일단 이것도 이제 잭시믹스와 잭시믹스가 아닌 브랜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방문자가 많고 자체 모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팅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400만 명이 들어오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는 대상이 네. 사실은 뭐 성별 타겟팅하고 연령 정도만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400만 명이 보다 작겠죠. 사실 저희가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아요. 잭시믹스는 네네. 그냥 연령과 성별을 가지고만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이제 하고 오히려 타겟팅을 좀 세세하게 할 경우에 효율이 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서 이제 잭시믹스의 경우는 이제 좀 해당을 하지는 않고 이제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이제 느낌을 받고 있기는 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시장만 이제 놓고 봤을 때도 예년에 비해서 좀 효율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각 매체마다 좀 다릅니다.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네. 있고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 뭐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다 특성이 다른데 일단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회원수가 좀 줄었잖아요. 네, 회원수도 좀 줄었고 광고 단가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광고의 구자수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 고객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릭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네. 거고요. 이게 꼭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런 이제 광고에 대한 피로도 단가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조금 효율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경쟁력 그리고 자사몰 쪽으로도 네.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타개하시는 방식은 방금 말씀해주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잭시믹스.com 그리고 네. 앱 회원, 그러니까 앱 다운로드 수, 앱의 이제 회원 수를 굉장히 중요시한 저희가 중요한 지표로 지금 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통한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계속 재구매를 하게 되면은 광고 효율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광고비에 비해서 이제 고객의 유입이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앱이나 자사몰 회원 관리 뭐 옛날로 뭐 치면 CRM에 네. 이제 좀 더 공을 들이고 있죠. 결국은 그 효율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에서 조금 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잭시믹스의 브랜드 충성도는 좀 어느 정도라고 이게 좀 탄생한 지 한 몇 년 됐죠, 이 브랜드가? 저희가 원래 이제 브랜드 이름을 짓고 첫 제품을 출시한 거는 2015년이고요. 근데 2017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했고 지금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됐고 충성도는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뭐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재구매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 구매 건수 중에서 재구매 건수가 한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규도 신규지만 재구매 비율,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 사는 고객이 절반은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저는 그거 네. 궁금해서 또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라는 게 영원하면 좋겠지만 네네.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언젠가는 잭시믹스 브랜드 자체가 조금 노쇠화 될 수도 있고 실증이 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사실 이게 유행이냐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뭐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가 챌린지를 받는 게 이게 일시적 유행 아니냐? 그렇죠. 이익이 뭐 드러날 수 있냐?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냐?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일단 이 레깅스라는 품목이 네.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레깅스를 한번 입으면 예. 다시 청바지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레깅스를 한번 입고 운동을 했는데 일반적인 트레이닝복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다. 한번 입게 되면 이제 사실 이게 계속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레깅스라는 품목 자체는 사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모든 기업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 브랜드의 가치를 늘리고
이 브랜드의 이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모든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제 이 유행으로 지나갈, 이미 이제 한번 성장을 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꺾이는 기업들도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나름의 이 경쟁력을 가지고 뭐 마케팅이 됐던 아니면 제품력이 됐던 계속 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원 브랜드 리스크 이런 지적 좀 들어보셨죠? 원체 아까도 이제 거의 매출의 한 80% 네네. 브랜드 X의 80%를 이제 잭시믹스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패션 기업들 일단은 선두에 서는 이제 회사에 이끌어주는 브랜드가 다들 있기 마련인데 또 그게 너무 잘 나가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저러다가 제가 꺾이면 이 회사가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아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뷰티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나중에 뭐 PT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가장 우려는 하고 있죠. 네. 당연히 매출 비중이 높은 브랜드인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뭐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저희 잭시믹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단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증명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그리고 항상 이게 트렌드를 이끌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이게 카테고리 계속 확장을 하는 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잭시믹스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브랜드의 이제 매출 비중을 이제 높이는 노력을 한 작년 초까지는 했었어요. 작년 초까지는 했었는데 이게 잭시믹스의 이제 성장이 너무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다른 브랜드들이 좀 매출을 좀 빠르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용과 뭐 투자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잭시믹스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건데 굳이 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른 브랜드에 좀 과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회사 전체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좀 판단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다른 브랜드들 좀 안 되거나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한 브랜드들은 실제로 접기도 했고요. 네. 그냥 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각 브랜드에 맞는 각각 상황에 맞는 이제 전략들을 취해서 하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좀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작년 학습에 이제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낸 거는 일단 잭시믹스는 잭시믹스대로 이제 카테고리 확장을 계속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저희가 크게 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쪽 플랫폼 사업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국민 PT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하자. 식품 카테고리를 좀 한정을 해서 저희가 좀 그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 이전에 중요한 건 제품의 품질,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잖아요. 우리가 뭐 마케팅 브랜드 이야기부터 좀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물론 입어본 분들은 이제 뭐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다 국내에서 제조한다면서요? 특히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아우터 일부나 뭐 신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제조하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마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제조 원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왜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제조 안 하고 국내에서 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이제 회사의 사업 방식이 이제 D2C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고객한테 직접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이 잭시믹스가 방문자가 400만 명이고 회원이 220만 명일 수 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객이 앱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이트에 이제 도메인을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컨텐츠가 자주 올라와야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앱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패션 브랜드가
경우에는 저희는 이게 제품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만 해도 한 해 동안 판매한 그 제품의 그 스큐라고 하죠. 그 제품의 종류의 수가 3,200개 정도. 3,200종류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중에서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 한 1,200개 정도. 한 해에? 네네. 새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시작한 제품 1,200개. 제품 종류가? 네네. 그리고 이 출시하는 이 빈도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은 무조건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온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런칭을 해야지 고객들이 이번 주에는 뭐 어떤 제품이 나왔을까 하고 이제 앱을 한번 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약간 요거는 거의 의류로 따지면 SPA 브랜드들 빠르빠르리 좀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더 나가는 거죠. 더 자주, 더 많이. 그거보다 더 빠르게. 네네. 왜냐면 SPA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200개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략을 일단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또 사진 촬영해서 제품을 이제 업로드하는 데까지 이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스큐가 많기 때문에 이 발주를 SKU? 네네. 많기 때문에 발주를 조금이라도 많이 하면 안 팔리면 이게 다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적합하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제품의 원가가 이제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제품이 굉장히 싸죠. 그 레깅스만 해도 경쟁사에 비해서 좀 싸고 당연히 그렇더라고요. 뭐 대기업이나 뭐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도 훨씬 싸기 때문에 비싸게 만드는데 싸게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가 D2C 전략인 거고요. 유통 마진을 확 빼버리고 확 줄이는 거죠. 국내에서 제조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빨리 공급이 되긴 할 테니까 뭐 유통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그 뭐래나 물류 문제 이런 것도 없을 테고. 물류는 괜찮습니까? 국내에서는? 네. 그렇죠. 해외에서 오는 거 아니니까 결국은 그래서 유통 마진을 줄여야 하는 D2C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러면 뷰티라든지 다른 뭐 요 헬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다 국내에서 거의 다 화장품은 이번에 코스맥스 했고 뭐 대부분 이제 OEM 그렇죠. 기업들 국내 기업들하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제품도 이런 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도 뭐 일부는 중국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한국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미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긴 한데 이제 과거의 경쟁력은 이제 여기 뭐 IPO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22년부터 브랜드 X는 이제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신사업 준비하고 계시는 거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일단 올해 주요 키워드 3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패션이고 세 번째는 플랫폼. 이렇게 3가지이고 저희가 상장을 준비하고 상장 이후에 이제 좀 많은 이제 브랜드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뭐 모든 것들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으니까 잘 안 되는 브랜드들도 생기고 해서 작년에 좀 많이 학습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없앤 브랜드들도 있고 그리고 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 향후 한 2년간은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을 더 많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 패션이 해외로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진 않죠. 그렇죠. 10년 전에 뭐 필라 정도 있고 최근에 이제 MLB, FNF 가 성공을 했고 한국 이 패션이 해외로 나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좀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하면서 네네. 3월에 일본, 네네. 5월에 중국은 이제 상하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저희가 한 2년 전에 일본 법인을 만든 것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위해서 사실 법인을 연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계속 지연이 되다가 작년 이제 말부터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해외 매장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고,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해외 국가가 한 18개 정도의 지금 거래처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을 수출하는 일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일본도 작년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한번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올해는 좀 3월부터 3월, 4월, 5월 이제 계속해서 그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일단 중요한데, 중국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파트너사는 있습니다. 천마그룹이라고. 천마그룹. 네네. 그 온라인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 진출해서 뭐 티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저희가 진출을 하려고 좀 파트너를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다가 그 천마그룹은 이제 온라인 원래 온라인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천마그룹에서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해서 그 오프라인 매장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오프라인도 해서. 같이. 그래서 이제 한 5월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좋은 이제 자리를 좀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뭐 홍콩도 이미 하나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한 2개 정도 더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봤을 때는 한 8개 국가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내고 온라인 판매도 하면서 저희 좀 브랜드를 좀 알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이 중요한데, 뭐 다른 이제 기업들 보면은 중국 쪽에서 매장을 몇 개 낸다, 반응이 좋아서 몇 개 더 낸다, 이게 이제 주가에도 즉각적으로 막 반영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브랜드 X도 잭시믹스 매장이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잭시믹스 매장을 몇 개까지 막 이렇게 생각해 두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그 한국도 그렇고 오프라인 매장을 낼 때 개수에 대한 목표보다는 사실 이익을 많이 봤어요. 이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내면 뭐 매출에는 일단 도움이 되긴 할 텐데,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내다 보면 이제 적자가 나는 매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정비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 좀 좋은 그 위치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는 이제 좀 입지가 좋지 않은 것까지 같이 이제 들어오기를 바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매장을 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좀 이루기 위해서 뭐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거나 해외 진출을 할 때 사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한국에서의 가격 정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D2C로 판매를 하다 보니 이 높은 가격, 높은 원가, 낮은 가격, 그래서 그 마진율이 일반적인 패션 기업이나 이제 유통업을 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마진율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갈 때 이 공급하는 가격이 그들의 이제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현재 팔고 있고요. 그래야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서의 가격 정책이 좀 정교하게 좀 다듬어져야겠다. 뭐 그래서 저희가 뭐 신발을 하거나 뭐 화장품을 하는 것도 이 배수가 기존의 레깅스와는 좀 다른 원가율이 낮은 제품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 또 해외 수출에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내 판매 가격보다는 이제 해외 판매 가격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통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마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걸 또 어떤 분들은 해외는 그냥 일부러 고가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국내는 D2C니까 가능한데 해외는 아무리 D2C라 하더라도 비용 구조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또 왜냐면 해외에서는 또
이제 인터넷으로 한국 내 가격 비교 너무 또 이제 많아져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뭐 그걸 찾아보시는 분들 역직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역직구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잭시믹스.com에 이제 영어 버전의 사이트가 있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는 이제 국가가 한 5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5개 국가에서 이제 저희 잭시믹스.com에 들어오셔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은 현재의 상황은 이 정말 이제 해외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동양인들이 이제 주문을 하죠. 왜냐하면 이 핏 자체가 이제 동양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맞는 제품들 많이 팔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진짜 서양인들을 위한 핏을 저희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것들 중에서 이제 제품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매장을 낼 계획이 있고 이런 네네. 식으로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쪽 또 초반 또 반응을 보면서 이제 속도라든지 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네요. 네. 디지털 패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디지털 패션. 네.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뭐 요즘에 유행하는 메타버스랑 이어지는 약간 그런 거 맞습니까? 네네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 회사의 뭐 대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이제 베이스가 이제 IT 다 출신이에요. 뭐 저희 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라든지 판도라 TV, 뭐 싸이월드 이런 데를 거치셨고 저도 뭐 비슷한 그런 이제 IT 뭐 기업들을 이제 거쳤는데 원래 저희가 관심이 있던 게 디지털, 뭐 IT. 그래서 저희가 국민 PT를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좀 많이 검토를 했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실제로 이 뭐 제페토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매출들이 좀 유의미하게 이제 올라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의류나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서 일어나는 매출의 수준이 충분히 잭시믹스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컨텐츠 공급자로서 저희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시작은 안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미 제작을 하고 있고 뭐 1분기 내에는 저희가 제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제페토부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까지 나중에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을 테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꾸 비유를 옛날 싸이월드랑 네네. 하면은 이제 그래야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쉬워가지고 옛날 보면 이제 스킨 사고 미니미 옷 입히고 BGM 사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페토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잭시믹스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거로 팔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 원가 구조 거기서의 또 마케팅 또 그 세상에서의 방식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페토도 그렇고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장이 이제 초기이기도 하고 뭐 싸이월드는 예전에 굉장히 많은 이 컨텐츠 공급사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페토도 보니까 그 웬만한 그러니까 좀 팔릴 만한 이 브랜드나 IP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인하우스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이제 구조인 것 같아요. 제페토가 자기네가 그렇죠. 직접.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점을 하려면 이제 줄을 뭐 서야 된다.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계약을 통해서 대신 만들어서 대신 올려주는 형태로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저희 내부에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직접 만들어서 정말 저희가 그 생태계에 들어가서 직접 등록을 하고 이제 팔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NFT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NFT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주 목적이 어쨌든 디지털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유의미한 이제 매출을 내겠다라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또 중요시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일종의 이제 가상 모델 같은 거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가상 모델이요? 뭐 로지라던가 요새 이제 디지털 휴먼. 네, 그렇죠. 그 정도의 뭐 정말 리얼한 느낌의 모델은 아니겠지만 네. 저희가 저희 마케팅에 활용할 예. 이 캐릭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캐릭터가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그 옷을 입혀서 기존에 전부 다 이제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려서 저희가 뭐 SNS가 됐던 뭐 어떤 뭐 TV CF가 됐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모델이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단 NFT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한 1분기 내에는 저희가 이제 NFT를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신상을 출시할 때마다 이 NFT를 계속해서 발행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 시장도 좀 새로 이제 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물과 연동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요새 좀 해외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NFT를 구매하게 되면 잭시믹스의 어떤 실물 뭐 제품이라던가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엮여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NFT라고 해서 그냥 디지털 자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결국은 실물 패션하고 뭔가 연동이 돼야지 같이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는 방식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NFT를 구매한 사람에게는 뭐 할인을 더 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네네, 맞습니다. 그게 또 브랜드 충성도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네네네. 그 사실 요즘 다들 이제 메타버스, NFT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들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의심의 눈초리도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브랜드 입장에서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언젠가 또 기회가 될 테니까.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 이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부각되지는 않았고 그 전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을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더 부각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거고 단순히 이제 마케팅, 뭐 제휴를 통해서 뭔가 마케팅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경험을 하겠다. 잘 팔리던 안 팔리던 이걸 먼저 경험을 하면 좀 더 나가면 이제 사실 이게 저희가 자회사의 광고 대행사도 있으니까 이루다 마케팅. 네네. 그런 니즈가 있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한 경험을 가지고 대신 뭐 아이템을 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세계 안에서도 이 광고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좀 집행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패션 쪽도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고,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죠.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3대 그 키워드로 글로벌 디지털 디지털 패션 그리고 플랫폼 이야기해 주셨는데 플랫폼 쪽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국민 PT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한 1년 전부터 했어요. 이런 앱을 만들겠다라고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런칭을 앞두고 있는 거고 그 기본적인 컨셉은 운동,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야놀자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내 주변에 있는 뭐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뭐 센터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뭐 예약을 하고 이제 어디가 더 좋은지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주 고객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자녀 있으시니까요. 그 자녀들을 운동을 이제 시키고 싶은데 어디 태권도가 좋은지 어디 수영장이 좋은지 뭐 아이스하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한참 그 펀딩 중이에요. 그 투자를 유치 중이고. 국민 PT에만 따로. 저희가 별도로 이제 자회사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참 투자를 유치 중이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클로징을 해서 이제 납입을 받는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이쪽 뭐라 해야 되나 이 PT 쪽으로는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기업들도 그 PT 쪽으로 좀 많이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요거는 이제 일단 2월이나 3월쯤에 펀딩 받는 거는 이제 클로징. 그러면 네네. 서비스는 출시도 그때쯤. 그때쯤 해서 요게 조금 경쟁력이랄까 또 다른 사업 부문하고 시너지랄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은 요런 PT 앱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일단 저희가 잭시믹스가 회원들 중에 그 강사 회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회원이 되게 많아요. 네네. 이제 그런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할인 혜택을 줘서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저희가 유지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쪽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강사들 사전 모집을 했는데 꽤 반응이 좋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자료가 나갔는데 피트니스 센터 한 1000개 정도 이제 등록을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에 한 10,000개 정도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가. 10,000개요? 네네. 그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아직 앱이 없는 상태에서 1000개 정도가 일단 등록을 했다는 거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는 좀 의미를 좀 두고 있고 그런 이제 강사를 유입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고객도 저희가 방문자 400만 명이 단순히 패션을 위해서 저희 사이트에 방문을 하는 건 아니고 다 운동을 위해서 방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고객의 타겟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잭시믹스를 통해서 국민 PT에 이제 트래픽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PT 관련 업체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커머스를 붙이려고 보통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을 판다던가 네. 운동 용품을 판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브랜드 X 헬스케어, 그러니까 식품을 만드는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이제 시너지가 이제 굉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 PT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고 네네네. 그 중에서 나중에 헬스와 관련된 건강과 네네. 관련된 것들을 다 이 안에 또 같이 담아낼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펀딩도 이 두 개의 회사를 브랜드 X 피트니스와 브랜드 X 헬스케어를 이제 패키지로 저희가 투자 유치를 받고 있어요. 아하. 주가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네, 좀 요즘에 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네. 주가도 안 좋습니다. 네. 좀 전화가 많이 오나요, 회사에? 아니요, 저희가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네. 어떤 이유를 파악하시거나 네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가 사실 이 주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 측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럴 만한 저희가 이제 충분한 경험이 쌓였냐라고 했을 때도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한참 그냥 사업에 집중할 때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주가에 대해서 뭐 저희 뭐 대표님들이나 임직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직접 회사 주식 매입도 꾸준히 하시던데요? 네네. 이소연 대표님은 뭐 사실 월급을 받으면 계속 모아서 전부 다 이 주식을 매입하는데 거의 쓸 정도로 뭐 직접 자사주 취득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에 대한 관심이 회사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와이스트리 이 자리에 부대표님이 나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분들하고 이제 시장과 소통하고 IR을 하려는 어떻게 보면 니즈가 있다라고 우리가 또 당연히 해석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뭐 주주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사 측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대로 계속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주주총회를 뭐 작년에 이제 처음 했는데 그때 참여하셨던 주주분들이 주셨던 의견들 이런 것들 이제 허투루 듣지 않고 내부 검토해서 대부분 하려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학습이 되는 대로 사실은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사주를 취득한다거나 뭐 무상증자도 이게 주주 가치 제고에 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주주들의 요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했고,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도 발행을 해도 이제 신주보다는 이제 저희가 취득한 자사주를 통해서 좀 희석을 또 최소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세세하게 고민하면서 그냥 하나씩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네네. 투자처로서의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이런 회사다. 이런 회사가 앞으로 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지금 2017년에 법인을 만들고 2020년에 이제 상장을 했어요. 딱 네. 3년 채되기도 전에 상장을 했고 네. 지금 상장한 지도 아직 한 1년 반 정도 네. 일단 지난 상황이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질문들을 이제 받아왔겠죠. 네. 성장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저희가 끝없는 증명, 뭐 이익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뭐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속 증명을 했어야 됐고, 실제로는 많은 지금 의구심들이 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작년에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네. 저희가 그냥 상장을 안 하고 이제 안 한 상태였다면 정말 이 성장과 매출 증대에 거의 올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성장을 하기 위해 더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매출이냐 이익이냐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주주나 이해관계자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사업의 기회도 이제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 밸런스를 좀 잘 찾았던 것 같아요. 이게 성장을 성장대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작년에 좀 많이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저희가 일단 아직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섹터에 속하고 이 유통시장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보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찾아내고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 잭시믹스를 키웠던 것처럼 그런 시도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 재작년엔 그게 좀 과해서 좀 여러 마리의 토끼를 다 잡지를 못했던 상황이고 네. 올해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딱 집중하는 사업들만 해서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다. 제2의 잭시믹스를 발굴해 내겠다라는 이 임직원들의 이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좀 준비를 많이 했고, 어쨌든 저희가 이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꼭 성장을 시키고 성공을 시킬 거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저희 회사가 좀 어려운 게 네. 공부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저희가 공부할 게 많다. 예, 뭐 탐방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예. 하도 사업이 많으니까 이게 하도 한다고 하는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패션 기업도 아니고 그냥 뷰티 기업도 아니고 그냥 마케팅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한다고 하면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다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나온 한 2년, 3년의 길을 보면 대부분 저희가 이야기하고 한 것들을 하나씩 이뤄냈고 꾸준히 그래도 성장을 해왔고 했다. 그래서 좀 믿을만한 회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대 이상 시장에서 보통 일어나는 성장보다 더 큰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테고 참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 네. 구독자분들 그리고 네. 잭시믹스 그리고 브랜드 X 팬과 주주분들 또 우리 네. 구독자분들을 위한 뭔가 좀 베네핏을 드리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네. 저희 이 구독자들 위해서 네.
그 할인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쿠폰을 좀 마련을 했고요. 네네네. 요 보시는 분들만. 네네네. 그래서 그 잭시믹스.com 회원은 220만 명. 네네. 저희 와이스트릿 구독자는 이제 12만 명인데. 네네. 사실 12만 명이면은 거의 잠실 종합운동장 한 3개는 있어야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죠. 220만 명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 보이지? 그래서 요 영상 보신 분들만 네. 한시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걸로 우리가 같이 그럼 저희가 요 뭐 고정 댓글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좀 안내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브랜드X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잭시믹스라든지 여러 브랜드의 충성 고객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브랜드X 코퍼레이션이 사실 주주들과 소통을 잘하는 회사더라고요. 네네. 열심히 하고 그런 있죠. 창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와이스트릿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마이크에 혹시 들어가나? 꼬르륵 소리? 들어갔어? 대박이네. 네. 저희가 그 이익 개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익 개선. 네. 그래서 매출 볼륨은 쭉 늘어나는데 네네네. 이익 개선 속도는 그거보다는 좀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가는 높은데 그 원가는 높고 판가는 낮다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익이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익이 개선이 가능한가.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는데 일단 저희가 사실 주 제품이 이제 레깅스인데 한 19,000원짜리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저희가 1,000원만 올려도 그 영업이익이 쫙 올라가나요? 5%가 올라가죠.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을 사실 이게 고객의 저항감이 없이 가격을 이제 좀 올리게 되면은 실제로 영업이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그 1,000원, 그러니까 19,000원과 2만 원의 제품의 구매 전환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10% 할인 쿠폰을 날리던 거를 5%만 날려도 또 영업이익이 또 한 그렇죠. 차이가 나겠죠.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고객들의 이제 반응도도 좀 그 민감하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가를 낮추는 것들은 이제 막 해외 생산을 조금 시작을 해서 해외 생산을 통해서 이제 원가를 5% 10%를 줄이던가 아니면 판가를 5% 10% 아니면 세일이나 쿠폰을 5% 10%를 이제 좀 줄이다 보면은 저희가 이익 개선은 사실은 그 어렵지 않다. 그리고 광고비도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 30% 정도를 원래 한 달에 전체 매출에서 광고 선전비 비중이 30%였다가 저희가 한 16% 정도로 줄였어요. 이게 6월부터 줄였는데 실제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한 5개월 정도를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면서 그 적정 수준을 찾은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2019년에 잭시믹스 매출이 한 500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잭시믹스만 봤을 때는 한 1,500억 정도. 그렇게 광고비를 줄여도 그 성장을 하는 게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어쨌든 그 최적의 선을 찾아냈고, 그래서 광고비도 사실 이렇게 저희가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판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객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저희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것도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고, 이것도 저희가 올해 안에는 아마 좀 반영을 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질을 좀 개선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분들이 제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이익률 개선 부분인데, 이거를 볼륨은 확장을 해도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없는 회사와 이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익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희종 부대표님. 네. 브랜드X 코퍼레이션의 성장은 이제 계속해서 와이스트릿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또 나와주세요. 종종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